안녕하세요. 셀프레슨 채널 유탁구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탁구 운영 제도 중에서 레이팅 시스템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부수 제도는 익숙하시죠? 레이팅 제도는 우리나라의 부수 제도와 같은 탁구 운영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탁구는 부수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레이팅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레이팅 제도를 경험한 탁구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레이팅 제도가 부수 제도보다 훨씬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레이팅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수 제도보다 더 좋다고 인정받고 있는 레이팅 제도. 왜 레이팅 제도가 부수 제도보다 좋다고 평가할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레이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 부수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ITTF 국제탁구연맹이 시행하고 있는 레이팅 제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레이팅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레이팅 시스템, 다시 말해 레이팅 제도는 최근 우리나라 생활체육 탁구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수 제도로 인한 부작용들이 심심찮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레이팅 제도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부수 제도의 문제점들은 지난 영상을 통해 이미 소개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이라면 부수를 속이는 행위, 즉 하향 부수로 출전하는 부정 선수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승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로 핸디캡 때문입니다. 하위 부수 선수들은 상위 부수 선수들과 게임할 때 핸디캡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이 핸디캡 점수를 얻기 위해 본인 부수를 속이려고 합니다. 현행 부수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정 행위는 대회의 질과 품격을 저하시키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탁구계의 미래를 병들게 하는 암적인 행위들입니다. 이러한 부수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 탁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레이팅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요. 이 제도가 가진 장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레이팅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레이팅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요, 미국에 사시는 구독자 해리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귀한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신 해리님께 감사드립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레이팅 제도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레이팅 제도의 개념, 뜻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팅 제도는 선수 관리 방법, 그리고 대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제도입니다. 2005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후 차차 미국, 호주 등 많은 국가로 확산되었고, 지금은 ITTF 국제탁구연맹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제탁구 운영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수 개개인의 실력을 점수로 환산해서 선수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선수들의 점수를 레이팅 점수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경우 500점부터 3000점까지 있습니다. 실력이 매우 뛰어난 국가대표급 선수들은 3000점 가까이 됩니다. 반대로 완전 초보자들은 500점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레이팅 점수만 보면 선수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탁구 대회의 규모, 성격, 수준을 결정짓습니다. 레이팅 점수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 자격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이팅 점수로 참가 기준을 정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회의 규모와 성격이 정해지는 거죠. 국제 프로 대회이냐, 지역 대회이냐는 대회의 레이팅 점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요, 언더 1800 대회를 개최할 경우 U는 언더의 약자로 1800점 아래만 참가할 수 있는 대회를 말합니다. 1800점 이상의 선수들은 참가할 수 없는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대회의 규모가 레이팅 점수로 규정되는 것입니다. 레이팅 제도는 이와 같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이팅 제도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세 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광고 보시고 오실게요. 자, 여기 큰 운동장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선수 1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각 선수들은 본인의 실력을 500점부터 3000점 사이의 숫자로 환산된 점수를 부여받았습니다.
실력이 가장 좋은 선수는 3000점이겠고요. 반대로 실력이 가장 낮은 분은 500점일 것입니다. 이 점수가 바로 레이팅 점수입니다. 이때 사회자가 마이크로 크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높은 점수에서 낮은 점수 순으로 일렬로 서주세요. 그러면 가장 높은 점수의 선수부터 일렬로 서게 됩니다. 만약 점수가 같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옆으로 서면 됩니다. 자, 상상이 되시죠? 이렇게 한 줄로 서게 되면 본인이 1000명 중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앞쪽으로 갈수록 실력이 좋고 뒤쪽으로 갈수록 초보이겠죠. 선수에게 점수를 부여하면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하는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외칩니다. 여러분, 500점 간격으로 5장소로 모여주세요. 500점에서 1000점, 1001점에서 1500점, 1501점부터 2000점, 2001점부터 2500점, 2501점부터 3000점 선수들끼리 모여주세요. 자, 잠시 후에 1000명의 선수들은 자신의 점수에 해당되는 5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회자가 안내합니다. 자, 다 모이셨으면 4명씩 0대0 맞대결로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서 5개의 대회가 시작됩니다. 상상이 되시지요? 그러면 실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대회가 개최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1800 대회라면 1800 미만의 선수들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500부터 1799까지는 누구라도 등록해서 시합할 수 있습니다. 1799 점수의 선수와 500점 선수가 시합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보통 4명이 라운드 로빈 방식, 즉 4명이 모두 게임에서 본선에 2명이 진출하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우승자를 가립니다. 작은 지역의 경기는 주로 U1800, U1500으로 약 30에서 40명이 출전하지만 큰 대회인 경우에는 US 오픈, USA 내셔널 챔피언 등의 대회에는 2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팅 대회가 끝난 후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다시 운동장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5개 대회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게임에서 이긴 선수가 있고 패한 선수가 당연히 있겠죠? 이때 이긴 선수에게는 점수를 더해주고 패한 선수에게서는 점수를 빼줍니다. 이긴 횟수가 많으면 점수는 늘어나겠죠? 반대로 패한 횟수가 많으면 점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끝나면 레이팅 점수는 반드시 변동하게 됩니다. 원래보다 높아진 선수들이 있겠고 반대로 줄어든 선수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회에 출전하면 레이팅 점수가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되겠죠. 이 점수가 본인의 최종 레이팅 점수이고 이 점수는 어느 지역, 어느 대회에 출전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점수로 다음 대회에 출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레이팅 제도의 점수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자, 그러면 몇 점을 얻고 몇 점을 잃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점수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과연 몇 점을 득점하고 실점할까요? 점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궁금하시죠? 잠시 광고 보시고 오실게요. 과연 승패에 따라 몇 점을 득점하고 실점할까요? 실제 점수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기면 점수를 얻고 지면 점수를 잃는 방식입니다. 간단하죠? 이기면 얻고 지면 뺏긴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상대방 선수가 고수냐 하수냐에 따라서 점수의 폭이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찬찬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대회 출전하게 되면 3종류의 선수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실력이 나랑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나보다 실력이 좋은 선수들, 즉 고수들이죠. 세 번째는 나보다 실력이 낮은 선수들, 즉 하수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3종류의 선수들과 게임을 하게 되고 반드시 이기거나 지거나일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이기거나 지거나. 레이팅 점수는 상대방 선수의 실력 차이에 따라 각각 다르게 부여됩니다. 상대방 선수가 나랑 비슷한 실력이냐, 나보다 고수냐, 하수냐, 또 내가 이겼느냐, 졌느냐, 이런 몇 가지 변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레이팅 점수표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이팅 점수표입니다. 표를 보시면 3칸이 있습니다. 각각의 칸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왼쪽 칸을 보시겠습니다. 이 칸은 상대방 선수와의 레이팅 점수 차이를 11등급으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첫째 줄에 0에서 12점은 상대방과의 레이팅 점수 차가 0에서 12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A 선수가 1540점이고 상대방 선수가 1550일 경우에 점수 차이가 10점이니까 첫째 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가운데 칸을 설명하겠습니다.
레이팅 점수가 높은 선수가 이겼을 때, 즉 고수가 이긴 경우 받는 점수입니다. 보시면 8점부터 0점까지 있는데요. 점수가 비슷한 선수를 이기면 8점을 얻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낮은, 그러니까 하수를 이기면 표에서 보는 것처럼 8점보다 낮은 점수를 얻게 됩니다. 맨 아래줄을 보실까요? 238점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238점 이상의 하수를 이기면 0점을 얻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레이팅 점수 변화는 당연히 없겠죠. 0점이니까요. 그러니까 고수가 하수를 이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가장 오른쪽 칸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칸의 점수는요, 레이팅 점수가 낮은 선수가 이겼을 때 얻는 점수입니다. 즉 하수가 고수를 이겼을 때 받는 점수입니다. 하수가 고수를 이기는 경우는 드물겠죠. 그래서 8점부터 50점까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나보다 100점이나 높은 선수를 이기면 20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238점 이상의 선수를 이기면 무려 50점을 얻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겠죠. 고수가 이기면 점수는 작고 하수가 이기면 큰 점수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런데 만약 경기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에서 지면 몇 점을 깎이게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고수가 지면, 즉 하수에게 지면 맨 오른쪽 칸에 있는 점수만큼 잃게 됩니다. 큰 점수를 잃게 되는 거죠. 반대로 하수가 지면 가운데 칸에 있는 점수를 잃게 됩니다. 작은 점수이죠. 그러니까 고수가 지면 큰 점수를 잃게 되고요. 하수가 지면 작은 점수를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고수가 이기면 작은 점수를 얻고 지면 큰 점수를 잃게 됩니다. 하수가 이기면 큰 점수를 얻고 지면 작은 점수를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이고, 엄청 복잡하죠? 머리에 쥐가 나시죠? 근데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사람이 일일이 다 계산하지 않으니까요.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얻고 잃는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경기 결과를 프로그램에 입력만 하면 지가 다 알아서 점수를 계산해 주니까요. 우리는 대회가 끝난 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변화된 자신의 레이팅 점수만 확인하면 됩니다. 참 쉽죠? 레이팅 제도를 요약하면요. 첫째, 선수마다 실력에 맞는 점수를 준다는 것. 두 번째, 레이팅 점수별로 대회의 성격이나 규모가 결정되는 것. 세 번째, 경기에서 이기고 지면 점수를 얻거나 뺏기게 된다. 쉽죠? 이러한 레이팅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장점들이 무려 10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수들의 실력 정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회의 규모와 성격이 뚜렷해져서 대회의 품격과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 크고 작은 대회에 나갈 때마다 실력의 향상 정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지역 간 실력 편차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부정 출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레이팅 점수가 실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력을 속이지 못합니다. 일곱 번째, 핸디캡 없이 0대0 맞대결 게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덟 번째, 선수 관리가 쉽고 편리합니다. 왜요? 프로그램이 해주니까요. 아홉 번째, 이 프로그램만 있으면 작은 탁구장에서도 대회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탁구 문화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레이팅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근 한국 탁구의 부수 제도의 문제점들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탁구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탁구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수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레이팅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제 소견은 우리나라의 탁구 발전을 위해서는 하루속히 레이팅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탁구인들이 레이팅 제도에 대해서 선 이해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레이팅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나아가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 탁구가 레이팅 제도로 리모델링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요, 우리나라 부수 제도와 레이팅 제도의 장단점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셀프레슨 채널 유탁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